여보, 이 복도 끝이 401호 맞죠? 맞아. 저기 저문 보이지? 남편은 제 팔을 가볍게 잡아당기며 웃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햇살이 마치 그 문 너머의 삶을 축복이라도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진짜 우리 집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이제 곧 당신이랑 나랑 공동명의로 된 등기까지 마무리될 거야. 저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긴 세월을 돌아 이 자리에 섰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괜히 남편 앞에서 눈물 보이기 싫어 고개를 돌렸죠. 당신 설마 우는 건 아니지? 이 좋은 날. 울긴요. 눈에 뭐가 들어갔나 봐요. 그래? 그럼 어디 봐. 내가 호호 해줄게. 아휴, 누가 보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아니, 내가 내 마누라 눈 좀 봐준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 내가 뭐 뽀뽀라도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 참, 이 양반이 또. 유쾌하게 웃던 남편이 다정하게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오늘따라 남편의 손이 더 따뜻하고 든든했어요. 우리의 새 보금자리 401호는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서자 모든 바닥에 비닐이 깔려 있었고 인테리어 팀이 마지막 마감을 하고 있더군요. 현관의 간접 조명 너무 예쁘다. 이거 디자이너분이 추천해 주신 거죠? 입구부터 고급스럽게 보이게 하자고 하셨잖아. 저는 손끝으로 현관 장식을 쓰다듬었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과 은은한 우드톤으로 마감된 벽면과 신발장.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이게 다 진짜라고요? 진짜지. 가짜였으면 당신이 이렇게 떨면서 안 서 있겠지. 남편은 장난스럽게 웃었고 저도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남편이 인테리어 팀장과 이런저런 일들을 마무리할 때 저는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혹시라도 하자 보수할 곳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한 번 할 때 확실하게 해놔야 다음에 번거롭지 않고 2번 일을 하지 않는 법이니까요. 사모님이 참 꼼꼼하시네요. 덕분에 저희도 모르던 하자를 발견했어요. 다음 주까지는 반드시 다 수리해 놓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사모님의 빙의에서 진짜 꼼꼼하게 확인할게요. 이 사람이 워낙에 눈썰미가 좋아요. 보는 눈도 높고. 뭐 저를 선택한 걸 보면 아시겠지만. 남편이 또 흰소리를 해댔어요. 저는 서둘러 인테리어 팀장과 남편에게 인사를 하고 다들 집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아니, 입주 청소는 업체에 맡긴다면서. 그건 그거대로 하면 되고 내가 온 김에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당신은 식당 너무 오래 비우지 말고 얼른 가봐요. 알았어. 그럼 내가 6시에 데리러 올게. 가면서 저녁 외식하고 갑시다. 식당 주인이 외식은 무슨. 김밥집 한다고 맨날 김밥만 먹나? 오늘은 당신 좋아하는 삼겹살 먹으러 갑시다. 네, 그래요. 남편은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면서 겨우 돌아갔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온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앞치마도 두르고 마스크도 쓴 다음 콧노래를 부르며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봉투를 사오지 않은 게 생각이 났어요. 이 앞에 마트에 가서 쓰레기 봉투도 사고 물도 좀 사와야겠다. 얼른 다녀올 생각에 저는 옷도 갈아입지 않고 앞치마와 마스크만 벗어두고 엘리베이터를 타러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아이고, 무거워. 규식아, 이거 좀 네가 들어라. 아니, 애초에 너무 무겁게 들지 말라니까. 나도 힘들어. 익숙한 말투와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봤더니 복도 끝에서 2병 풀통과 도구를 잔뜩 들고 걸어오는 2사람이 보였어요. 바로 꿈에서도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혼한 전 남편과 그의 어머니였죠. 저는 얼음이라도 된 것처럼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저를 바라보는 눈과 마주쳤습니다. 진순이? 뭐? 진순이가 왜 여기 있어?
얘가 정신이 나갔나? 전 남편 뒤를 따라오던 시어머니가 앞으로 걸어 나오더니 제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엉거주춤 서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라, 정말 진순이가 맞네? 너 여기서 뭐하냐? 아, 꼴을 보아하니 입주 청소라도 하러 온 건가 보지? 저는 아무런 말도 없이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벌써 3년이나 지났는데도 그 사람들은 여전했어요. 배려심 없는 행동과 남을 깔보는 듯한 말투까지도 말이죠. 그러게, 아니 그렇게 당차게 나를 차고 가더니 겨우 청소일이나 하는 거야? 네 팔자도 참... 친정도 없는 게 애는 어디다 두고 혼자 돌아다녀? 아, 엄마 그만해. 그러다 애 도로 맡긴다고 할라. 아차차, 그러면 안 되지. 우리 네 식구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야, 너 행여나 네 딸 맡길 생각하지 말어. 우리 귀한 손주 돌보기도 벅차니까. 참, 어디 업체에서 온 거야? 우리가 여기 입주 청소도 꽉 잡고 있는데. 그러게, 앞으로 청소를 끊기지 않으려면 우리한테 잘 보여라. 알았지? 저를 보자마자 깔보고 막말을 해대는 둘을 보고 있자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였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경비실 직원들이 내렸습니다. 401호 사모님 아니세요? 안 그래도 찾아뵈려고 했는데 청소업체 알아봐달라고 하셨죠? 경비 직원의 말에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동시에 제 얼굴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곤 둘 다 입을 떡 벌렸어요. 401호 사모님? 경비 직원이 전 남편과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아, 마침 만나셨네요. 여기 이분들이 원래 도배를 하시는데 최근에 입주 청소도 시작하셨거든요. 어떻게 이분들에게 맡기시겠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 이렇게 인연이 이어지네. 401호 사모님을 아세요? 그럼요, 아주 잘 아는 사이죠. 안 그러세요, 사모님?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꾼 시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경비 직원은 그 웃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몰라도 직접 말씀을 나누라면서 다시 내려갔어요. 진순아, 아니 사모님? 진짜 여기 살아? 네, 앞으로 살아야죠. 입주할 거니까.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힐 노릇이. 더 기가 막힌 건 저도 두 분을 마주치게 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불쾌한 마음을 담아서 말을 하자 시어머니가 대뜸 눈에 불을 켜고 덤볐습니다. 아니, 듣자 하니까 어이가 없네. 왜? 우리를 만난 게 그렇게 기가 막힐 일이라는 게냐? 그리고 너 진짜 이 빌라 입주하는 거 맞아? 여기 집값이 얼마인지 알기나 해? 자그마치 100억이야, 100억. 엄마, 그만해. 아니, 그렇잖아. 얘 차림새도 그렇고. 여기가 얼마나 비싼 빌라인데 얘 처지에 가당키나 하냐? 어머, 혹시 너? 시어머니는 순간 무슨 생각이라도 난 듯 화들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너 경비실에 속이고 여기 빌라 도둑질이라도 하러 온 거 아니야? 응? 거기까지 듣고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아무 대꾸도 없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을 눌렀습니다. 원래 쓰레기 봉투와 물을 사려고 나온 참이었으니까요. 야, 너 어디가? 도망가는 거냐? 엄마, 조용히 해요. 엘리베이터가 닫히는 순간까지도 소란스럽게 구는 두 사람을 보자 어쩔 수 없이 옛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전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땐 참 착하고 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제 막 도배 기술을 배우러 다니고 있었고 저는 학원 앞 분식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 김밥 포장 좀 해주세요. 네, 어떤 김밥 드릴까요? 참치김밥 하나, 치즈김밥 하나요. 전 남편은 처음 분식집에 들린 이후로 학원이 끝날 때마다 매일 김밥을 포장하러 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달을 넘게 찾아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안면도 트고 서로의 이름도 알게 됐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참치 치즈요? 아니, 오늘은 불고기랑 돈가스 김밥 주세요. 네. 진순 씨는 어쩜 그렇게 김밥을 맛있게 말아요? 다른데 김밥은 못 먹겠어요, 이제. 그래요? 그렇게 식당을 자주 들르던 그는 어느 날 제가 연락처를 적은 쪽지를 슬쩍 내밀었습니다. 이따 일 끝나면 영화 한 편 보실래요? 그렇게 시작된 연애는 평범했지만 나름 행복했습니다. 전 남편은 힘들게 도배 기술을 배우면서도 제 김밥을 항상 챙겨갔고 눈이 오던 날엔 가게 앞을 조용히 치워놓고 가기도 했어요. 그 후 전 남편은 도배 기능사 자격증을 땄고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때는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고 행복한 날만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밥부터 제대로 해야지. 네 남편이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국도 없이 밥을 먹으란 거냐? 죄송해요. 저도 일을 하다가 방금 와서. 엄마, 그냥 먹어. 나 국 없어도 돼. 뭐? 내가 네 식성을 모르냐? 내가 삼시세끼 국을 끓여줘서 넌 국 없이는 밥 못 먹잖아. 네가 그렇게 마누라를 싸고 도니까 제가 시어미를 우습게 알지. 그 시절 저는 하루하루 눈치를 보며 살았어요. 아이가 생겨서 식당을 그만둔 후로는 시어머니 잔소리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입덧으로 아무것도 못 먹는 날에도 시어머니는 물 한 컵 제대로 내주지 않았어요. 또 누워있어? 젊은 사람이 저렇게 축 늘어져가지고 원. 엄마, 진순이 힘들어 보여. 그냥 좀 쉬게 놔둬. 네가 저렇게 오냐오냐 하니까 사람이 나태해지지. 그때 전 남편은 말만 그렇게 했지 저를 진심으로 감싸주진 않았습니다. 점점 도배 일에 지친다는 핑계로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죠. 요즘 왜 이렇게 늦어요? 전화도 안 받고. 남자가 일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지. 왜 이렇게 귀찮게 굴어? 걱정되잖아요. 이제 곧 아기도 나올 텐데. 됐어. 피곤하다. 전 남편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 날이 반복됐고 어느 날은 술 냄새 가득한 옷에서 여자 향수도 희미하게 느껴졌죠. 이거 뭐예요? 향수 냄새가 나는데? 아, 향수. 도배하던 집 아줌마가 내 앞에서 향수를 뿌리더라고. 괜히 힘들게 일하고 온 사람 의심하지 마. 당신 요즘 이상해요. 자꾸 핸드폰 숨기고. 됐어. 그딴 거 캐고 싶으면 차라리 이혼해. 아니, 이게 무슨 소란이냐? 넌 왜 자꾸 네 남편을 못 살게 굴어? 아니에요. 죄송해요, 어머니. 그때는 시어머니가 오히려 저를 나무라고 전 남편은 길길이 뛰면서 난리를 치길래 그냥 넘어갔어요. 오늘 저녁은 먹고 올 거야. 요즘 새로 생긴 현장 하나 맡았는데 거기 아주 까다로워서 접대를 여러 번 해야 할 것 같아. 알았어요. 너무 늦지 말아요. 하지만 전 남편은 계속해서 밤늦게 집에 왔어요. 여전히 옷에선 희미한 향수 냄새가 묻어 있었고 세탁기에 넣은 옷에서는 립스틱 자국도 발견됐죠. 이건 뭐예요? 뭐가? 이거 아무리 봐도 립스틱 자국인데? 당신 옷에 왜 이런 게 묻어요? 야, 너 진짜 별걸 다 트집 잡는다. 어제 차 놓고 지하철 타고 가다가 묻은 거겠지. 당신 나 속이는 거 있으면 그냥 말해줘요. 솔직하게. 됐어. 귀찮게 하지 마. 하나하나 의심하는 네가 이상한 거야. 그렇게 제가 추궁을 하면 전 남편은 매번 얼버무리기 바빴습니다. 아이를 낳던 날은 유난히 더웠어요. 여름의 끝자락, 아침부터 진통이 오기 시작했죠. 시어머니는 제 배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저대라고 너무 호들갑 떨지 마라. 나 땐 일하다가 진통 왔어도 일 마치고 나왔다. 진짜 너무 아파서 숨이 안 쉬어져요. 아픈 건 당연하지. 애 낳는 게 쉽냐?
나도 다 겪은 거야. 내가 딱 보니 아직 좀 참을만 할 거다. 엄살 부리지 마. 그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시어머니 몰래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4번, 5번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죠. 저는 그때부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국 시어머니 손에 이끌려 병원에 갔고 의사는 이미 자궁문이 많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보호자분은 어디 계세요? 바로 분만실 들어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남편이 지금 전화를 연락이 안 돼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이를 낳는 이 중대한 순간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죠. 참 한심하긴. 뭐 애는 낳아야 하니 얼른 들어가. 그렇게 저는 전 남편 얼굴도 못 본 채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산통의 비명을 지르면서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계속 울면 힘 빠져요. 자, 힘 주세요. 하나, 둘, 셋. 저는 이를 악물고 딸을 낳았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였습니다. 회복실로 돌아와서야 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번호를 보고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여보, 미안. 오늘 현장에 길어져서 지금 가는 중이야. 현장? 내가 병원이라고 문자도 보내고 전화를 그렇게 걸었는데? 그게 오늘 같이 간 직원 하나가 늦게 와서 혼자 도배하느라 정신이 없었어. 하지만 그 목소리, 그 숨결 하나하나가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병원에 와서 잠이 든 전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보니 모르는 여자의 셀카가 도착했습니다. 방금 막 찍은 듯한 얼굴에 오늘도 너무 고생했다는 메시지에 하트까지 붙였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와 남편의 메시지를 몇 개 더 확인할 수 있었어요. 내용으로 봐서 많은 메시지를 이미 지운 것 같았지만 남아있는 메시지만으로도 정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 아침이 밝자마자 전 남편에게 휴대폰을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누구예요? 그거 그냥 같이 일하는 애가 장난으로. 당신 이거 마지막 기회예요. 솔직하게 말해요. 그럼 우리 딸도 있으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으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그거 진짜 아니야. 내가 우리 딸을 두고 맹세할게. 저는 제 품에 안겨 새근새근 자고 있는 딸을 보며 마지막 한 번만 더 속아주기로 했습니다. 맞아요. 그땐 참 어리석었어요. 그래도 어렵게 낳은 딸을 위해 아빠가 있는 정상적인 가정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간 후 전 남편은 한동안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아이 기저귀도 갈아줬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모든 게 못마땅해 보였습니다. 에휴, 저게 뭐가 귀엽다고 저 난리야. 개집의 뒷바라지 허우적거리는 꼴 좀 봐라. 어머니, 애 앞에서는 그런 말씀 좀 삼가주세요. 왜? 말도 못하는 애가 뭐 알아듣기나 한다디? 우리 집안 대가 끊길 판인데 개집에 하나 낳아놓고 너는 마음도 참 편하다. 딸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고 있는데도 시어머니는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옛날엔 며느리들이 알아서 시어머니 눈치 보며 키웠어. 요즘 것들은 무슨 방에 틀어박혀서 애 키운다 그러고. 저 산후조리도 충분히 못했어요. 그냥 집에서 몸조리 했잖아요. 그걸 지금 자랑이라고 해? 남들은 지 친정에 가서 몇 달이고 산후조리 실컷 하다 온다던데 넌 시엠이 고생만 시키잖아. 그 말에 저는 말없이 딸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어린아기의 눈망울은 너무 맑고 또렷했어요. 저는 그 맑음을, 그 작은 존재를 지켜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다 제가 할게요. 걱정 마세요. 당연하지. 개집에 낳고 뭘 바라냐? 그렇게 저는 산후조리는커녕 손목이 시큰거리도록 기저귀를 빨고 이유식을 하고 시어머니와 전 남편 밥상까지 차렸어요.
심지어 시어머니 친구들이 놀러 오시면 한상 거하게 차려내야 했어요. 이렇게 아기를 키우면서도 집안일을 빠짐없이 해야 했지만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딸이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랐으니까요. 그렇게 아이가 첫 돌이 지나 말도 하고 걷기도 할 즈음이었습니다. 다시 슬슬 늦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전 남편이 걱정되기도 하고 오랜만에 일하는 모습도 보고 싶어서 아이를 업고 현장에 찾아가 봤어요. 저 혹시 김규식 씨 계신가요? 김 사장? 지금 점심 먹어요. 저쪽 방에서요. 근데 지금 안에 사람이 있는데? 동료 도배사가 머뭇거리며 알려준 방 앞으로 다가가면서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살며시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본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예전에 전 남편 휴대폰에 셀카를 보냈던 그 여자가 전 남편 무릎에 앉아서 반찬을 입에 넣어주고 있지 뭐예요. 게다가 그 반찬은 제가 아침에 정성껏 싸준 3단 찬압 도시락에 있던 호박전이었습니다. 남편은 두 손으로 그 여자를 끌어안고 있었죠. 여보? 순간 전 남편은 벌떡 일어났고 그 바람에 남편 무릎에 앉았던 여자가 뒤로 넘어졌어요. 전 남편이 얼른 그 여자를 부축해서 일으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아니 여보, 여긴 왜 왔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점심 먹는 중이지. 보면 몰라? 그 도시락 내가 만든 거예요. 당신 좋아하는 반찬으로 정성껏 싸서 보낸 거라고요. 지금 그걸 저 여자랑 같이 부둥켜 안고 먹는다고요? 아니, 부둥켜 안다니 의자가 하나밖에 없어서. 뭐라고요? 이 여자 예전에 당신한테 셀카 보낸 그 여자 맞죠? 어머, 이분이 아내분? 안녕하세요. 우린 그냥 점심만. 안녕? 저는 딸을 업은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딸아이에게 부끄러운 아빠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눈물이 나오려고 했어요. 전 눈물을 꾹 참고 그 사람들이 먹던 도시락을 몽땅 챙겨서 나왔습니다. 오는 길에 공중화장실에 들러서 도시락을 쓰레기통에 다 버려버렸죠.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를 재운 뒤 전 아무 말 없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는지 그날은 별말이 없었어요. 남편이 돌아오자 제가 선언했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뭐? 이혼? 당신도 원하던 거잖아요. 그렇게 몇 년 동안 애틋하게 숨기면서도 그 여자 포기 못한 거죠? 아까 보니까 정말...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 두 손을 꼭 움켜쥐었어요. 전 남편은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잘 됐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그래, 하자 이혼. 나도 더 이상 너랑 살기 지겨워. 소란스러운 소리에 시어머니가 나왔다가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드디어 네가 우리 집에서 나가는구나. 그래 잘 됐다. 너 분명 네가 먼저 이혼을 요구한 거니까 위조료 받을 생각도 말아라. 알겠지? 그 더러운 돈 필요 없어요. 뭐가 어쩌고 어째? 단 내 딸은 내가 키울 거니까 양육권은 포기해요. 그리고 다시는 내 딸 만날 생각도 하지 말아요. 아이고, 그 계집애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오히려 잘 됐다. 야, 규식아, 얼른 각서 쓰라고 해. 나중에 딴 말하지 않게. 얼른. 각서 써줄 거지? 저는 구역질이 나올 것 같아서 더 이상 그 두 사람의 얼굴을 보기 힘들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각서를 써주고 얼마 안 되는 짐을 챙겨서 그날로 집을 나왔어요.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새로운 앞날이 펼쳐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 후 그들 쪽에서는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 딸아이를 보고 싶다는 문자도 전화도 없었고요. 그들에게 우리 모녀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두 사람이 제 눈앞에 다시 나타난 거죠. 진짜
오늘 기분이 좋은 날이었는데. 저는 쓰레기 봉투와 물, 음료수에 간식까지 천천히 사서 다시 집으로 올라오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탄 뒤에는 그 두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했어요.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전 다시 그 뻔뻔한 얼굴을 마주쳐야 했습니다. 왔네, 진순아. 안 그래도 내가 목이 탔었는데 시원한 음료수도 사왔구나. 무거운데 이리 줘라. 시어머니는 그 손에 들린 물건을 뺐다시피 가져가더니 음료수를 하나 꺼내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뻔뻔하던지요. 아직 안 가셨네요? 그게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금방 헤어지긴 좀. 우리 딸 잘 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쪽 입에서 우리 딸 이야기 더 듣고 싶지 않아요. 자, 길 비켜주세요. 저는 다시 시어머니 손에서 물건을 뺏어 들고 401호로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염치도 없이 저를 쫄래쫄래 따라왔어요. 우리 집 비밀번호까지 볼 참인가요? 제 말에 둘은 헛기침을 하면서 뒤로 돌았습니다. 어차피 입주한 뒤에 새로 바꿀 번호였지만 저 둘에게는 어떤 것도 알려주기 싫었어요. 문이 열리자 전 남편이 재빨리 문에 발을 끼웠어요. 시어머니는 문을 두 손으로 잡았죠. 왜 이러세요, 정말? 경비라도 부를까요? 아유, 우리 사이에 뭘 그렇게 까칠하게 그러냐? 어차피 입주도 아직 안 한 빈집인데 설마 우리가 뭐라도 가져갈까 봐 그래? 그냥 구경만 하려고 그런다. 아유, 현관부터 아주 으리으리하네. 시어머니는 저를 가볍게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괜히 입주를 앞둔 새 집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아서 잠자코 따라 들어갔습니다. 무리하지만 그래도 저를 해코지할 사람들은 아니었으니까요. 우와, 진짜 여기가 당신 집 맞아? 전망이 탁 트인 게 끝내주는데? 어머, 이 천장은 뭐야? 호텔보다 좋잖아. 이 대리석 수입선이네? 이거 진짜 비싼데. 이야, 벽난로까지 있네. 완전 재벌집이다, 재벌집. 두 사람은 마치 모델하우스를 구경하듯 집안을 마구 휘젓고 다녔습니다. 보다 못한 제가 둘을 막아섰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알았다, 알았어. 아니, 그런데 내가 너무 궁금해서 말이야. 네가 이런 데 산다니 믿기지가 않아. 혹시 복권이라도 맞았냐? 궁금하세요? 그럼. 그 얘기만 해주면 당장 나가마. 시어머니는 비닐도 벗기지 않은 소파 위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맞은편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사실 두 사람에게 제가 이혼한 후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려주고 싶은 마음도 조금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이혼하고 딸과 둘이 살아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선 제 이름으로 들어두었던 적금을 털어서 원룸을 마련했어요. 뭐, 적금? 그거 우리 아들이 벌어다 준 돈 아냐? 시어머니가 제 말을 끊으면서 펄쩍 뛰었어요. 저는 기가 막혔지만 다시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규식 씨가 벌어온 돈은 전부 다 어머니가 관리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 적금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 부어둔 거예요. 어쩐지 네가 믿을 구석이 있었구만. 궁시렁대는 시어머니를 보고 한숨을 쉰 저는 다시 예전 기억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렇게 딸과 머물 곳은 마련했지만 앞으로 먹고 살 일이 막막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잘하는 게 뭔가 생각했죠.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새벽에 일어나 시장에서 김밥 재료와 식빵, 샐러드 채소를 조금씩 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김밥을 말고 샌드위치 몇 개를 만들었죠. 출근 시간이 되자 저는 지하철역 입구로 갔습니다. 딸아이를 업고 손에는 작은 바구니를 든 채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처음에는 쑥스러워서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잠든 아이 얼굴을 보자 용기가 났어요. 김밥 사세요. 집에서 만든 김밥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저는 조금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샌드위치도 있어요. 건강한 샐러드 샌드위치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마침 계단을 바쁘게 올라오던 한 아가씨가 물었습니다. 얼마예요? 네네. 김밥은 2,000원이고요. 샌드위치는 3,000원이에요. 샌드위치 안에 뭐 들었는데요? 양배추랑 양상추랑 햄도 들었고 계란도 들었고. 저 샌드위치 하나 주세요. 그렇게 첫 손님이 물꼬를 트자 가져간 김밥과 샌드위치가 금방 동이 나 버렸습니다. 마지막 손님은 샌드위치랑 김밥을 한 개씩 사고도 더 사고 싶은 눈치였어요. 아줌마, 김밥도 없어요? 아, 죄송해요. 오늘 만들어 온 건 다 나갔어요. 내일도 나오실 거죠? 저 미리 김밥이랑 샌드위치 2개씩 예약할게요. 예약이요? 세상에, 네네. 그럼요. 여기 10,000원 미리 드릴게요.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네. 010... 손님은 제가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받자 전화를 끊고는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제가 문자로 2개 예약했다고 넣었어요. 그럼 내일 또 봬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 손님은 저에게는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줌마, 저 어제 예약한 사람이에요. 어머, 안녕하세요. 여기 손님 건 따로 포장해뒀어요. 감사합니다. 어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직장 동료들도 사달라고 하던데 오늘부터 매일 아침에 김밥이랑 샌드위치 8개씩 가능할까요? 8개씩이나요? 아유, 너무 감사하죠. 혹시 오늘도 추가 가능한가요? 오늘은 어제보다 넉넉하게 싸워서 가능해요. 아저씨,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사가면 뒤에 기다리는 사람은 어떡하라고요? 손님, 오늘은 제가 어제보다 훨씬 더 많이 준비했어요. 뭐로 드릴까요? 나도 김밥이랑 샌드위치 2개씩 주세요. 네, 맛있게 드시고 오늘도 힘내세요. 아주머니도 행복하세요. 그렇게 단골이 1명, 2명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등에 업고 매일 새벽을 준비했습니다. 김밥 속재료를 더 다양하게 하고 과일도 컵으로 담아 팔기 시작했죠. 점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중년 신사가 다가왔습니다. 여기 자주 줄 서 있길래 궁금해서 와봤어요. 뭐가 제일 잘 나가요? 참치김밥이랑 에그샐러드 샌드위치가 제일 인기가 많아요. 그럼 10개씩 포장해 주세요. 직원들 간식으로 주게. 신사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참치김밥 10개랑 과일 컵도 있나요? 네, 오늘은 사과랑 키위로 준비했어요. 그럼 그것도 10개 주세요. 가게 앞 지나다니며 볼 때마다 귀엽고 참 대단하다 싶었는데 진짜 맛도 좋아서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해요. 손목에 파스는 왜 붙이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손님들 중에 아무도 제 손목을 눈여겨본 사람은 없었거든요. 어머, 혹시 파스 냄새라도 나나요? 아니에요. 하나도 안 나요.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아침마다 김밥을 말다 보니까 손목이 좀 아파서요. 아이고, 무리하셨구나. 그는 늘 다정하고 진중하게 말했지만 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매일 김밥과 샌드위치를 사가는 손님 중 하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미처 우산을 준비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하늘을 올려다봤더니 누군가 커다란 우산을 씌워준 거지 않겠어요? 맞아요. 바로 그 신사분이셨습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네요? 그렇죠? 어머, 세상에, 너무 감사합니다. 금방 그칠 것 같긴 한데, 아이고, 우리 아기 비 다 맞겠다. 장사하실 동안 효연이는 저희 가게에서 봐드릴까요?
네? 아니, 그렇게 피해를 끼칠 수는... 피해는 무슨... 바로 저 앞 건물 보이죠? 화장품 가게로 오시면 돼요. 자, 우리 효연이 아저씨 따라서 갈까? 네. 그 신사분의 정체는 바로 화장품 가게 사장님이었습니다. 딸아이도 그동안 눈에 익었던지 사장님을 따라 아장아장 잘도 걸어가더라고요. 그렇게 그날은 마음 편하게 장사를 할 수 있었어요. 장사를 마치고 찾아간 화장품 가게는 무척 컸습니다. 직원도 많았고요. 어머, 김밥 사장님이시죠? 덕분에 매일 맛있는 간식 먹고 있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감사하죠. 사장님, 그런데 혹시 떡볶이나 어묵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럼요. 여기는 특별히 해드릴게요. 어머, 감사합니다. 참, 사장님, 김밥 사장님 오셨어요. 직원의 말을 듣고 안쪽 휴게실에 있던 화장품 가게 사장님이 딸을 데리고 나오셨어요. 효연아, 엄마 오셨네. 엄마. 그래, 얼른 가자. 여기 우산. 벌써 다 파셨어요? 오늘도 대박 나셨나 보네요. 덕분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후로도 종종 딸아이는 화장품 가게 안에 마련해둔 휴게실에서 TV를 보면서 노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자리를 잡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기 불법 노점이에요. 즉시 정리하세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김밥을 다시 보냉 가방에 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형광색 조끼를 입은 단속반 직원들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 여기서 매일 장사하고 있어요. 지나는 사람들 불편 안 주고 있어요. 도로 점유는 정식 등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인도 점유, 시설 사용 모두 허가 사항입니다. 본인 사업자 등록증 있으세요? 등록증은 아직 없어요. 지금 모은 돈으로 가게 내려고 준비 중이에요. 제발 조금만 더 봐주세요. 죄송하지만 오늘 현장 촬영과 즉시 철거 명령 내려왔습니다. 영업 물품도 수거 대상입니다. 어머, 안 돼요. 이거 제 전부라고요. 아이랑 살아갈 희망이에요. 이건 제발요. 제가 울먹이며 말하자 단속반원 한 명은 망설이다 동료를 쳐다봤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끝으로 단속원들은 김밥과 샌드위치가 든 보냉 가방을 통째로 수거해 갔습니다. 저는 울면서 단속원들에게 애원했어요. 제발 오늘만요. 단골 손님들 약속은 지켜야 하잖아요. 내일부턴 여기 안 올게요. 저희도 시에서 나왔습니다. 민원이 들어왔고요. 계단이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자 화장품 가게 사장님이 서 있었습니다. 이분 제 지인입니다. 마침 다음 달부터 제 건물에서 장사를 할 예정이었는데 일이 이렇게 됐네요. 저도 모르는 이야기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단속원들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 알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이분 다음 달부터 정식으로 김밥집 하실 거예요. 단골 손님들은 저 앞에 화장품 가게 옆으로 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어머, 너무 잘됐다. 사장님 축하드려요. 그럼 다음 달에 가게로 갈게요. 단골 손님들은 앞다투어 축하를 해줬고 박수를 치는 분도 계셨어요. 단속원들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화장품 가게 사장님은 단속원들까지 다 뒤처리를 해주셨어요. 사장님, 오늘 노점 단속 걸린 건 벌금 처리 다 했어요. 이제 안심하시고 영업 허가 받아서 다음 달부터 정식으로 영업하시면 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 저 건물 제 거예요. 네? 마침 화장품 옆 가게가 비어서 고민이었는데 사장님 김밥처럼 대박난 가게가 들어오면 저야 너무 좋죠. 저 살려주실 거죠?
저는 그 소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손수건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울지 말아요. 이제 나랑 같이 갑시다. 당신도 효연이도 매일 보고 싶어요. 네, 바로 지금의 남편이 화장품 가게를 하는 건물주였던 거예요. 뭐, 건물주? 세상에, 그럼 이 빌라도... 야, 우리 진순이 출세했네. 건물주를 꼬시다니. 저는 시어머니의 그 말에 차갑게 말했습니다. 꼬신 게 아니라 이제야 진짜 사랑을 찾은 거예요. 그래. 우리가 말실수 좀 했네. 아무튼 축하한다. 진심이야, 진짜. 그런데 남편이 건물주라는 말을 듣고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뭔가 속닥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잠시 일어나 물을 마시러 주방으로 갔죠. 그런데 갑자기 전 남편이 슬쩍 따라오더니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근데 진순아, 아니 사모님, 요즘 우리 도배일이 좀 안 좋아. 경기도 그렇고 거래처도 끊기고. 그래서요? 뭐 그게 딱 한 번만 진짜 마지막으로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전 너무 기가 막혀서 전 남편을 노려봤어요. 어쩌면 이렇게도 염치가 없을까요? 그래 진순아, 네가 건물주 사모님이 되었으니 우리 형편 좀 봐줘라. 네가 여기서 깔고 자는 것만 100억인데 많이도 말고 한 10억만 도와주면 안 될까? 그래. 딱 10억이면 얼마든지 나 제기할 수 있어. 어? 제발 부탁이야. 그래도 내가 효연이 친아빠잖아. 응? 전 남편은 아예 무릎까지 꿇고 저에게 매달렸어요. 시어머니도 옆에서 계속 부추겼죠. 너 원래 착한 사람 아니더냐? 그리고 아닌 말로 네가 건물주 사모님 된 것도 다 우리 덕 아냐? 여보, 나왔어요. 그 순간 모든 상황이 얼어붙은 듯 정적이 흘렀어요.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찰나 저는 눈앞의 광경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깨달았습니다. 당신이랑 저녁 먹으려고 가게 문 일찍 닫았지. 손님이 계셨네. 안녕하세요. 남편이 들어와서 인사를 하자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황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 여보, 여기는... 도대체 이 사람들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오히려 시어머니가 눈을 반짝이면서 나섰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건물주님. 우리 진순이가 얼마나 착한지 아시죠? 오랜만에 만난 이 시엠이랑 전 남편이 반갑다고 이렇게 집까지 초대했지 뭐예요. 네? 전 남편이요?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저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너무 놀라서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더욱 뻔뻔하게 남편에게 거짓말을 해댔어요. 우리가 마침 이 빌라 입주 청소도 하기로 했고요. 얘가 또 우리 사업 자금도 빌려준다지 뭡니까? 잠시만요. 잠깐 제 아내하고 이야기 좀 나누겠습니다. 아유, 그럼요. 예, 진순아. 남편한테 말씀 잘 드려라. 알겠지? 저는 뱀처럼 눈을 반짝이는 시어머니를 노려보다가 남편에게 이끌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자초지종을 묻는 남편에게 그동안의 일을 간단하게 이야기해줬어요.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지? 저게 사람이야? 내가 당장... 여보, 그냥 조용히 내보냅시다. 우리 집에서 더 이상 소름 피우기 싫어요. 제가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이야기하자 남편은 알겠다고 하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은 거실로 나갔어요. 두 분이 어떤 분인지 잘 들었습니다. 긴 말하지 않을게요. 지금 이 순간부터 앞으로 더 이상 제 아내에게 연락도 하지 말고 집으로 찾아오지도 마세요. 만약 제 말을 어긴다면 법적으로 접근 금지 신청하고 강하게 나갈 겁니다. 아니, 지금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는 당신들이 하고 있는 게 오해고요. 사람이면 이렇게 뻔뻔할 수는 없는 거죠.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이렇게 자리를 잡고 앉아서
심지어 돈을 요구해? 참, 당장 나가세요. 남편의 단호한 말과 손짓으로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현관까지 밀려나가듯 나아갔습니다. 그때였어요. 시어머니가 바라기라도 하듯이 외쳤습니다. 사장님, 제가 효연이 친할머니예요. 마음만은 늘 효연이를 그리워하고 있었답니다. 효연이를 봐서라도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 아빠랑 할미가 어렵게 사는 걸 알면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딱 10억만, 아니 적선하는 셈치고 20억만 도와주세요. 네? 딸아이를 들먹거리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저는 순간 이성의 끈이 뚝 끊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앞으로 나아가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그 더러운 입에서 우리 딸 이야기 듣고 싶지 않다고 했죠. 왜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굴어요? 왜? 당신들이 나한테 한 짓을 벌써 다 잊어버린 거야? 내가 아직도 그 미련하고 못난 진순이로 보여? 어? 남편이 부들부들 떠는 저를 조용히 안아서 말렸어요. 그리곤 경비실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여기 401호인데요. 지금 무단 침입한 사람들이 있어서요. 네, 이 사람들 다시는 이 건물에 발 들여놓지 않게 철저하게 해주세요. 곧바로 경비실 직원들이 여러 명 들이닥쳐서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두 사람을 끌어내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남편의 품에 안겨서 울음을 토해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마침내 입주 청소까지 마친 새 집에 우리 세 식구가 이사를 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우리 가족의 일상이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쩌면 그날 이후로 더 평온해졌다고 해야 맞는 표현일지도 모르겠네요. 엄마, 치즈 토스트가 제일 좋아. 알겠어. 오늘은 치즈 2장 얹어줄게. 특별히. 우와, 엄마 최고. 주말 아침 간단한 식사를 마련하는 제 모습을 바라보던 남편도 식탁에 다가와 앉으면서 말했어요. 우리 효연이 치즈 토스트 먹어? 아빠, 친아빠의 정을 거의 받지 못한 딸아이는 남편을 유난히 잘 따랐습니다. 화장품 가게 아저씨 시절에도 곧잘 안기기도 하고 장난감을 선물로 받고는 볼에 뽀뽀까지 해줬었죠. 그런 딸아이의 애교에 남편은 잠도 못 잘 만큼 기뻤다고 나중에 고백했어요. 여보, 나는 당신 토스트 만들어줄게요. 당신이요? 아서요. 내가 계란물 손에 묻힌 김에 당신 좋아하는 햄치즈 계란 토스트 만들어줄게요. 좋아. 양배추 잔뜩 넣어서. 네네. 그날 밤 아이는 남편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고 저는 옆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난 우리는 거실에서 조용한 음악을 틀고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며 와인을 마셨어요. 당신 덕분에 이제 진짜 가족이 뭔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정말 고마워요, 여보. 나도 당신이랑 효연이 덕분에 평생 돈만 벌다가 놓쳐버린 행복을 이제야 찾은 것 같아.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빛이 우리를 비춰주듯이 반짝였습니다. 이렇게 저는 모든 아픔과 분노를 지나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바로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찬 우리 집이었어요.